유전적 유사성에 대한 비율을 계산할 때 진유 전체나 게놈 서열에 대한 수백만의 잠재적 유전적 변이가 확인되지만 특정 DNA 영역에서 정제된 데이터를 분리하고 얻기 위한 표적화된 재배열 기법을 사용하여 얻은 참조 배열만이 비교에 사용됩니다. 이런 방식은 부모, 자식 그리고 생물 사이의 돌연 변이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배열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장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 쓰레기로 여겨지는 수백만의 유전 정보가 일상적으로 배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배제가 부모로부터 전해지는 자손의 유전자 기형을 식별하기 위해 서열을 비교할 때는 의미가 있는 반면 생물 간의 배제는 매우 측정하기 어렵게 되고 매우 주관적인 정렬과 삭제에 노출됩니다. 모든 배열과 유사성 계산은 공통 조상 진화가 옳다고 추정하는 오류에 기초하며 그것이 우리가 유전학에서 공통 조상을 가정하는 이유입니다. 이 논리적 오류는 바람이 불기 때문에 바람이 분다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연구들은 대부분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자료를 복구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독단적인 생물 정보학적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매우 유사한 사전에 선정된 단백질 코딩 유전자 배열만 유사성을 보증하는 데 사용합니다. 침팬지 게놈 조합의 초기 5배 초안을 보고했던 가장 폭넓게 인용되는 논문이 가장 잘못된 인용일 것이다. 인간 게놈에 비교해서 전반적인 실제 DNA 유사성은 약 70%이다. DNA는 문자 A, U, C, G로 지칭되는 4개의 서로 다른 화학적 구조로 구성된 뉴클리오티드의 긴 줄입니다. 그 안에 뉴클리오티드들이 정렬된 구체적인 순서가 살아있는 세포에서 어떤 종류의 단백질을 만들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단백질은 길이가 평균 약 350개인 거대한 아미노산의 줄이며 가장 긴 것은 34,500개가 넘는 티틴이라 불리는 슈퍼 단백질 체인입니다. 평생 동안 사용되는 아미노산에는 20가지 유형이 있으며 3개의 뉴클리오티드의 그룹이 코돈이라 불립니다. 각 코돈은 하나의 구체적인 아미노산을 지칭합니다. 아래 도표의 유전자 코드는 중요한 발견을 보여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AUG, UCU, CAU, UAA 순서의 뉴클리오티드를 가진 DNA를 갖고 있다면 이것은 메티오닌, 세린, 히스티딘 그리고 종류의 단백질을 생성할 것입니다. 만약 DNA 서열이 복제되는 동안 부정확하게 번역이 된다면 말하자면 U가 C로 혹은 C가 U로 혹은 A가 G로 또는 G가 A로 번역이 된다면 코돈의 첫 번째 혹은 세 번째 위치에서 그 결과는 전적으로 똑같으며 우리는 결국 항상 같은 아미노산 혹은 매우 유사한 화학적 특성을 가진 아미노산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이 코드는 무작위적인 생화학적 사고로 우연하게 뭉쳐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완벽하게 최적화된 것을 드러낸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전 코드는 진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만들어졌고 확립되었고 잠금되었습니다. 그래서 진화는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진화가 이루어지기 전 먼저 DNA 복제를 허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처음에 살아있는 세포가 자신을 복제할 수 있고 DNA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 복제 시스템은 단백질이 작업하는 것에 의존하기 때문에 유전 코드가 이미 제 역할을 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유전 코드가 복제 시스템에 앞서 먼저 창조되었지만 그것은 이미 복제 시스템이 범하기 쉬운 오류에 대처하도록 만들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 책 속의 도표는 사람을 가장 진화된 존재로 묘사합니다. 따라서 사람은 여러 차트의 맨 상위를 차지합니다. 그런 위치에 놓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나은 생명의 형태를 구축한다는 진화적 메커니즘의 결과를 가정한 것입니다. 다윈이 말한 것처럼 자연적 복사 오류 돌연변이는 수백만 년 동안 좋은 것을 추가해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추정의 근거에 인간은 커다란 크기의 게놈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묘사는 기만적인 것입니다. 커다란 크기의 게놈의 영광은 놀랍게도 자연주의자들과 꽃을 피는 식물의 것이다. 우리는 모두 이 고전적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하는 그림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배열은 상상의 것이며 증거에 근거한 것이 아닌 서술적인 것입니다.
다양한 생명의 게놈 크기에 근거한 과학적 발견은 진화라는 교리에 직접적으로 도전합니다. 진화 메커니즘이 단순해서 복잡이라는 게놈 크기의 서술 안에서 발견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유전 및 생리학적 증거에서 전개된 것이 아님을 가리킵니다.